자,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주제인 지수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제일 처음으로 이제 지수함수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그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구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간단히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함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시고, 자, 중학교 버전에서는 이 2차 함수가 이 꼭지점에서 항상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배웠습니다. A의 개형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꼭지점을 찾아주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그 방법대로 이렇게 풀이해 나갔었는데, 자, 고등학교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정리역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그래서 이 정리역을 이렇게 일부 제한하게 되면서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서 각각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따진 것처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또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그 값을 따져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x1부터 x2까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 상태에서 a 값이 1보다 크다면 이 지수함수의 개형은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개형을 가졌고, a가 0과 1 사이의 값일 때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딱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정리역에 맞춰서 잘라 주셔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실선의 그래프가 남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떨 때 최소값을 가지냐라고 물었다면은 이렇게 증가함수의 형태에서는 정리역의 제일 왼쪽 값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게 딱 확인이 되죠. 반대로 최대값은 정의역의 제 오른쪽 값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감소함수일 때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감소함수일 때는 정의역이 왼쪽, 다시 말해서 정의역의 값이 가장 작을 때 그때 최소값을 가지고, 정의역의 값이 가장 클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따질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에 맞춰서 함수를 잘라주신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추출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본형의 형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지수에 어떤 형태가 들어간 합성함수의 형태를 많이 만나게 되실 건데, 자,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a가 1보다 크다면, 자, 얘를 하나의 변수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가 될 거고, 다시 말해서 이 함수에서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그 지수에 대입되는 그 값이 가장 클 때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의 형태에서는 지수의 위치에 있는 이 함수 fx가 가장 클 때, 얘는 증가함수니까 그때 최대값을 가지고, 반대로 감소함수일 때는 이 fx가 가장 클 때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수에 어떤 함수가 형태가 와 있다라고 칩시다. 뭐 여기에는 1차 함수, 뭐 2차 함수, 절대값, 다양한 형태의 함수가 여기 위치할 수 있는데, 자, 그럴 때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고, 두 번째, 요 위에 있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따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값을 추출해 내시면 돼요.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예시를 보면서 하나씩 학습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정역이 2하고 4 이렇게 잘려 있죠. 자, 이때 함수 y는 2의 x-2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부터 일단 그려줄 건데, 자, 밑이 1보다 크죠. 그 밑이 1보다 크다란 얘기는 이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자, 지금 정의역이 2에서 4라고 했으니까, 자, 2일 때 최소값, 그리고
4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부터 구합시다. 그러면 x가 4일 때 최대값이니까 f4를 구하면 되니 최대값은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구할 때는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f2의 값을 구하면 되니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확인이 되고, 자, 그 아래 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이렇게 잘려 있고요. 자, 똑같은 지수함수의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따질 때는 항상 그래프의 개형부터 그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밑의 값이 1보다 작은 게 보이죠. 그럼 1보다 작으면 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최대값은 언제냐? 라고 물으면 여기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다시 말해서 최대값은 f-1의 값이 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6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최소값 또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최소값은 x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 값이 바로 최소가 될 거니까 f2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므로 최소값은 2분의 5 이렇게 추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멘트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정리역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각각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예시를 하나 좀 변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요런 지수함수의 형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정의역은 여기랑 똑같아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개형부터 그려주실 건데, 자, 2분의 1의 x의 개형은 감소함수의 형태는 맞죠? 자, 그 상태에서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켜줘야 되니까 요런 함수의 개형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개형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정의역을 표시를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자 2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럴 때는 최대값은 2를 대입하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f2가 바로 최대값이 되고 f-1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형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려주신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 일단 판단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의역을 각각 대입을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운 학생들은 이거 딱 보시고 아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의 형태겠네 라고 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은 바로 광탈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밑에 예시 한번 봅시다. 자, 함수 5분의 1에 자, 지수에는 지금 2차 함수의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이 지수를 무시하시고 개형부터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라지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정의역이 지금 라지 x가 되는데 라지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수함수의 값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최소일 때 fx는 최대가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지수함수로 봤을 때 이런 관계식이 형성이 된다 얘기입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한눈에 보이죠. 자, 이게 최소값을 뭘로 가지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으로 분해해 줘야 되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x의 값이 2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을 가질 때는 이 지수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가 되므로 결국에 최대값은 5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서 12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의 복잡한 형태의 개형이 있더라도
일단은 무시하시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고 지수에서 작은 값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지 또는 지수가 가장 클 때 최대값을 가지는지 그거는 즉각 판단하시는 그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치환을 활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의 x꼴이 반복이 됐다라는 얘기는 요 문자가 보기 불편하니까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치환을 이제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바뀐다라고 생각해도 조금 무방하거든요. 범위를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자, 요거를 항상 따라 붙여 나가면서 최대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x의 범위가 따로 제한이 되어 있다면 요 t의 범위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럼 이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치환을 했을 때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항상 구하면서 출발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글로 보면 당연히 모르니까 예제를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6의 최소값을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기에 한눈에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지수함수에 지금 빼기가 돼 있는데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치환을 통한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3의 x제곱 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근데 x의 범위가 별 다른 제한이 없으니까 t의 범위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자, 요렇게 치환을 하고 하나씩 풀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자, 얘는 t의 제곱이 되죠. 자, 요거는 플러스 1은 곱하기 3이 되니까 t 곱하기 3이므로 3t가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t 남은 상수항 이렇게 써주면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범위는 0 이상일 때. 자, 그럼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2차 함수니까 t-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5가 될 거예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2분의 3일 때 꼭지점을 가지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t의 범위가 0보다 커야 되니까 0은 이쪽에 위치한단 말이야. 그럼 살아남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 파란색의 개형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눈에 봐도 2분의 3일 때 최소를 가지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4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이 됐을 때는 치환을 한다. 자, 근데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범위를 신경 쓰자. 자, 이거를 명심하면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3의 x제곱 꼴이 반복이 되는데, 자, 이번엔 정리역이 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치환을 할 거예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자, 아까 위에서는 t가 0보다 크다였죠. 왜냐면 실수의 범위에서 요걸 치환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요 범위에서 치환을 할 거니까 여기에 따른 t의 값을 또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 1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 1일 때 3이니까 이 t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할 때는 범위를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시면 t-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므로 자, 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꼭지점은 1,5일 때 생기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t의 범위가 3분의 1에서 3 사이라고 했으니 거기 잘라 주셔야겠죠.
그럼 3분의 1은 이쪽이 되고 3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더 머니까 얘를 더 아래쪽에 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럼 요렇게 파란색의 개형만 남게 되겠고, 자, 최대값은 언제냐? 라고 물었다면은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5 바로 찾아주시면 되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 꼬리, 지수함수의 형태가 반복이 됐을 때는 치환을 통해서 계산을 하되 그 범위를 꼭 신경을 쓰자 명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주제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의 x제곱 볼. 자, 요거 보시면은 얘네 둘은 역수 관계죠. 이런 역수 관계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산술기하 부등식,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구할 건데, 자, 얘네들을 묶어서 통째로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a의 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둘 다 양수가 되겠죠. 양수고 곱하면 사라지게 되겠네. 얘네들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은 요 함수의 값은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는 겁니다. 단 등호는 당연히 0일 때 성립하겠죠. 왜 x가 0일 때 성립하냐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겠죠. 다시 말해서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므로 양면에 a의 x제곱을 곱하면 a의 2x제곱은 0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x의 값은 0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등호는 x가 0일 때 성립한다 체크하시고, 그럼 이 상태에서 치환을 하게 되면 t의 값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치환을 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는데, 자, 요렇게 지수함수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곱하면 상수가 되니까 산술기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예시 한번 봅시다. 자, 함수 y는 3의 2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얘네 둘은 역수 관계죠. 그럼 굳이 치환할 필요 없이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산술기하를 바로 씁시다. 그러면 이 루트 얘네 둘 곱하면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나온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제곱 꼴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요거 보시면은 요거를 제곱하면은 요런 형태가 끌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은 치환부터 합시다.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t는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될 거고, 등호는 x가 0일 때 성립한다. 자, 요거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는 우리가 바로 t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요 앞에 있는 요 형태가 되게 불편하잖아. 그러면 우리 식 조작을 한번 해봅시다.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자,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요것만 지워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은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 형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요거 전개해 보시면 왼쪽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걸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을 다시 바꿔줍시다.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써주시고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10이다 라고 정리가 될 거니까, 자, 요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범위는 지금 2보다 크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2차 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 꼭지점이 1,7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죠. 정의역의 범위를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럼 범위가 2보다 커야 되니까 2 이상이므로 이렇게 파란색의 그래프의 개형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최소값을 구할 거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해 주셔야겠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을 하시면은 8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바로 8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치환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t라고 치환해 보고 싶어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컸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겠죠, 값이. 그래서 t의 값은 0보다 클 거고, 두 번째, x의 값이 0이라면 t의 값은 1 빼기 1이 되니까 0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뒤에 함수의 값이 더 크므로 t의 값은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t를 치환하게 되면은 t는 그냥 실수 전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인 형태를 치환을 하게 되면은 항상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추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의 형태를 추출할 때는 전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한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 등장한 거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합시다.